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행이 재개가 돼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수도인 워싱턴 DC는 가지 마십시오.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볼 거 훨씬 더 많습니다. 워싱턴 DC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시와 비슷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백악관, 의회, 대법원, 이런 FBI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고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특이하게도 연방정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수도에 국제기구 2개가 있습니다. IMF와 월드뱅크죠. 백악관에서 걸어서 한 5분 되는 거리에 유리로 된 큰 건물 저 앞에 보이는 게 월드뱅크고요. 그 뒤에 IMF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는요. 건물을 하나만 쓰고 있고요. 월드뱅크는 저거 말고도 한 서너 개가 더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취직시험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건데요. IMF는 자회사가 없이 기관 하나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월드뱅크라는 이름의 국제기구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 놓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죠.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좀 이름이 구리구리하지 않습니까? 부흥, 개발, 이거 한 60년대 이름이 냄새가 났는데 미국 사람이 보기에도 그 냄새가 좀 구리구리하니까 IBRD하고 그 밑에 자회사인 IDA를 합쳐서 월드뱅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별명이지 월드뱅크라는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타 IFC, 미가, ICSID까지 묶어서 통칭 월드뱅크 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IMF는 자회사가 없이 하나인데 월드뱅크 그룹은 왜 이렇게 또 식구들이 많을까요? 그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MF는 통화, 머니를 다루는 기관이고요. 월드뱅크는 부자 나라들의 돈을 객출을 해서 그걸 못 사는 나라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조건이 달라야 되고 이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이제 여러 기구가 있는 건데 금융, 월드뱅크는 뉴욕에 가서 돈을 꾸어오기도 하고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급보증도 하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걸 통칭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통화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역입니다. IMF, 월드뱅크에 상응하는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뭐지요? WTO죠. WTO는 199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IMF, 월드뱅크가 1945년에 출범한 거에 비하면 50년이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물론 WTO 전에 다른 기구가 있었죠. GAT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ATT라는 건데 영어로 원문으로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고요. 우리말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1947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47년이니까 이것도 IMF에 비해서는 2년 늦죠. 그 이름이 일반 협정이잖아요. 국제기구가 아니고 이름을 협정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IMF하고 월드뱅크는 만들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대공황이 시작된 직후인 1930년에 전 세계가 근본위 제도를 파기할 때 한 가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근본위 제도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IMF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피폐해졌기 때문에 미국 주도하에 그 복원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미국이 잠깐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미국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이고 미국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수출할 수 있다. 그거에도 이제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월드뱅크도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무역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대공황이 시작된 직후에 미국이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세율을 확 높여가지고 그 이후에 서로 보복 관세를 하면서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스무트 홀리법이 그렇게 악명에 비해서 그 효과가 컸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관세율을 크게 높였지만 그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은요, 전체 수입품의 1.4%밖에 안 됐고, 그래서 높아진 관세율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거 37%에서 43%인가? 40에서 47%인가? 이미 그 전에도 관세율은 높았었고
거기에 마지널하게 높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보복 관세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무역량은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관세를 요만큼 올렸더니 세계가 다 죽네. 거꾸로 생각하면 관세는 잘하면 이게 정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IMF 월드뱅크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역에 관한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발을 좀 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WTO의 전신인 ITO,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반대를 해가지고요. 에이, 이런 거는 뭐 무역은 국제기구까지는 만들 필요 없잖아. 그냥 사무국이나 하나 두지. 그랬고요. 또 하나 프랑스가 또 생각을 달리 했거든요. 프랑스는 농업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농업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한다면 틀림없이 프랑스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지금 모로코, 뭐 알제리 이런 데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거기도 지중해성 기구 아닙니까? 과일들을 많이 생산해서 프랑스로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 프랑스의 농민들이 망한다. 그래서 프랑스 역시 무역은 그냥 사정을 봐가면서 천천히 국제기구를 만들자. 둘이 것이 맞아가지고 이게 아삼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공산품 위주로 관세 장벽만 점진적으로 낮추자. 거기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가트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IMF 월드뱅크 같은 국제 조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 만드는 것 자체를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트 체제 안에서 일정 기간 제네바 라운드로 갔다가 앙시 라운드로 갔다가 터키 라운드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케네디 라운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우루과이 라운드의 끝장왕이 자 이제는 가트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좀 더 강력한 형태의 IMF 월드뱅크를 흉내낸 WTO를 만들자 해서 95년에 이제 WTO 체제로 넘어간 건데요. WTO 체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관세율을 낮추고 농공산물 위주로 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도 우리가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 서비스업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우리가 협력을 해서 불공정 행위를 막자. 그리고 준사법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지금 WTO에 뭐 제소한다, 만한다 뭐 그런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월드뱅크나 IMF에 제소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자 해서 1995년에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무역을 주름잡고 있는 것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에 하나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을 뺀 WTO는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선진국들이 WTO를 만든 다음에 중국 보러 들어오라 하고 이제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서방하고 세계하고 무역한 지가 2000년이 넘은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수출을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들었으면 차이나가, 나라 이름 차이나가 지금 도자기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질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차이나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질그릇은 중국이 제일 잘 만들거든요. 중국이 만든 게 거의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지금 영어권에서도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은 2000년 전부터 그릇하면 차이나라는 인식을 심어줬을 정도로 그릇을 넘어서 비단, 향료, 뭐 기타 등등 2000년 동안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됐었고 그걸 갖고 이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뺀 WTO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하니까 등소평 시절이었죠. 1986년에 등소평이 그때 당시에는 가트였습니다. 오케이 가트 들어갈게 하고 신청서를 냈는데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은 물건은 잘 만들지만 국제 규칙은 잘 안 지키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서양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그거는 악성 플레이어입니다. 일단 수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지적 재산권 침해하는 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짝퉁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상범을 포함해가지고 반체제 인사 이 죄수들을 교도소에 감금해놓고 죄수들한테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수출품을 만들려고 해서 값싼 물건을 전 세계로 팔거든요. 죄수 노동 그건 인권 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문제고 거기다가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가족까지 유배를 보내는 거. 야, 너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WTO에 들어올 수 있어. 중국이 그래? 그럼 간도. 내 물건 사기 싫으면 간도. 하고 배짜라 작전을 나가요.
WTO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중국을 받네 못 받느냐 막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오케이, WTO 들어갈 테니까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봐줘. 이런 거 하는 거 봐줘. 하고 배짱을 튕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94년에 위안화 환율을 33%나 평가절하해가지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뒷감당이 안 돼서 골탕을 먹은 게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는 희생을 당한 거는 중국이 WTO를 가기 위한 밑밥을 깔아준 거였고 우리가 백댄 손노릇을 한 것이죠. 중국은 그렇게 배짱을 땅땅 튕기면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바로 12월 11일 요즈음이죠. 자,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WTO에 그걸 만들었던 미국이 나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2016년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을 그렇게 응석을 받아주면 미국 내가 나간다 하고 한번 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그래 우리나라도 쌀을 많이 만드는데 미국 쌀도 수입해 줄게. 오냐 일로 와 하고 중국이 미국을 봐주는 입장으로 바뀌고요. 2020년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바이든은 WTO에 탈퇴하겠다까지 얘기는 하는데 이제 네가 잘했느니 뭐 했느니 왜 기술을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빼내느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느니 어째느니 저째느니 하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 두 마리가 공중목욕탕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밑에서 떼밀고 있던 조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그런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ITO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반대로 가트 체제에서가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WTO로 갔는데 하나는 어그리먼트고 하나는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여러 사람이 협의하는 WTO를 만드니 성가시고 너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다시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FTA죠. Free Trade Agreement. WTO는 WTO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 마음 맞는 나라끼리 따로 무역협정을 맺자 해서 FTA가 한 20년 전부터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FTA가 어느 정도 또 구축이 되니까 두 나라 말고 한 지역에 마음 맞는 대여섯 나라끼리 또 무역협정을 따로 맺자 해서 나온 게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이렇게 환태평양 국가들끼리 무역협정을 맺었고요. 미국이 또 근데 지가 만들어 놓고 또 2년 만에 탈퇴를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일본, 미국이 떠나간 그 TPP를 일본이 추스려가지고 지금 CPTPP, 이름도 복잡하네. 무역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상의 축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윤리가 있다. 그러니 국제법을 잘 지키고 국제기관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제기관 내에서 서로 n분의 1의 신분을 갖고 협력을 잘하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무슨 소리야. 국제관계에서 국제관계는 어디까지나 무정부 상태이고 거기서는 국익과 세력이 맞는 놈끼리 맞추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가트의 기본 정신이고요. 그게 공화당의 그 사상적 뿌리입니다.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죠. 중국하고 대척점에 섰다가 수교도 했다가 다시 지금 멀어지기도 하고 그때 싸우고 붙고 한다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지금까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힘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선택권도 없는 거죠. 그게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던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WTO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두 마리 공룡의 싸움을 잘 지켜보면서 국익을 잘 지켜나갑시다. 금융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고요. 원래 조선시대 때 한국 그리고 중국은 금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은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그 은이라는 말을 썼고 근은 근본이 된다. 뿌리 근자를 써서 은근이 지금 금융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때까지는 은근이라는 말을 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달부터 서울신문사에서
차현진의 은근한 이야기로 컬럼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